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저에게 연금저축과 IRP가 필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금저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금설계연구소입니다. 제가 연금저축펀드 IRP 무조건 해야 할까요? 연금저축펀드 정말 필수인가요? 이런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는데 왜 다르게 얘기하나요? 결정세액이 뭔가요? 그래도 연금저축이나 IRP는 장점이 많지 않나요? 20대와 50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댓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금저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안 하면 손해다, 엄청 홍보만 하던데 거의 언급되지 않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죄다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하라고 떠들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공제도 못 받고 하락장 길게 만나면 은퇴를 앞둔 분들은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금저축이나 IRP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다. 특히 이 영상을 20대에 보는 분과 50대에 보는 분은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대는 시간이 길어요. 시장 하락이 와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는 좀 다를 수 있죠. 은퇴 시점이 가까워졌고 노후 생활비와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입의 여부보다 내 상황에 맞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 가장 많았던 질문이 바로 결정세액 이야기였습니다. 이 댓글 보세요. 저도 처음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 IRP 900만 원 납부했는데 실제 세액공제는 3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결정세액이 연말정산에서 영원히 나오면 연저 600까지 채울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연금저축을 먼저 넣고 나면 결정세액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한도만 채우면 무조건 다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낼 세금 안에서 적용되는 구조예요. 즉, 결정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세액공제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 한도부터 무조건 채우세요가 아니라 내 세금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올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 공제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말쯤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이나 회사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세금 규모를 먼저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세금 계산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강의료 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상 세금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입 금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한도를 채우기보다 내 세금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저에게 연금저축과 IRP가 필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금저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건가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세액공제라면 내 결정세액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세금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내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게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노후 준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액공제는 올 한 해의 혜택일 수 있지만 연금은 내가 60세, 70세 이후를 살아가기 위한 구조입니다. 노후 준비는 올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느냐 보다 은퇴 이후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얼마를 돌려받느냐보다 나중에 어떻게 꺼내 쓰게 될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받고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도 내는데 종합소득세는 결정세액과 상관이 없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시더라도 유튜브 수익이 있거나 강의료를 받거나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서도 세금을 먼저 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걸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내 다른 소득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 유튜브 수익, 강의료, 사업소득 같은 걸 전부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산해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도 이런 최종 세금 구조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강제성과 과세 이연 효과만 생각해도 연금저축과 ISA, IRP는 정말 좋은 통장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과세 이연, 장기 복리, 강제저축, 절세 효과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분들 중에는 미루기보다 일단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휴학생인데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복학하면 근로소득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연금저축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연금은 왜 가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투자 습관, 노후 준비 이런 목적이라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상품 하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입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현금 흐름, 은퇴 시점, 그리고 내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사용할지까지를 함께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연금 구조를 먼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상황에는 어떤 구조가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단기적인 상품 선택보다 삶의 흐름 전체를 함께 점검하는 러닝메이트로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